오늘 강의 제목을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요새 뭐 하도 프롬프트 챗GPT 프롬프트 많이 하니까 그거를 이제 최근에 강의 많이 하다가 약간 그걸 발전시켜서 이 프롬프트 갖고 프로그래밍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이 우리가 쓰는 일반 자연어라 그러는데 이제 자연어 갖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하듯이 하는 걸 좀 보여드릴 계획인 거고요. 근데 사실 자연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하는 말 이거를 자연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자연어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사람이 쓰다가 생긴 거 아닌가요? 이거를 자연어라고 해버리면 새들이 하는 말이나 돌고래가 하는 말은 그럼 뭐 이거는 뭔 말이죠? 좋습니다. 어쨌든 이건 자연어라고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을 자연어라고 그러면 컴퓨터가 쓰는 말은 뭐라고 해야 되죠? 컴퓨터가 쓰는 말은 뭐죠? 게요. 그렇죠. 아닌데. 기계어죠. 머신 아, 랭귀지. 예, 좋습니다. 기계어 좋습니다. 자,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한테 지시하는 그런 게 컴퓨터가 바로 못 알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게 파이썬이든 포트란이든 C든 그런 프로그램 짜서 이제 그 컴퓨터한테 명령을 시켰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챗GPT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프로그램 랭귀지처럼 동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 결국 그 백그라운드에는 자연어가 사람 말이 컴퓨터 말로 그 숫자죠. 어떻게 보면 토큰이라고 부르는 숫자로 이제 토큰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인베딩이 잘 된 결과가 그런데 그걸 갖고 이제 그 프로그래밍 비슷하게 좀 만들어 보는 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결과 하나 요새 나가면 계속 보여드리는 이제 그 프로그램인데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전체는 파이썬으로 돼 있어요. 파이썬으로 돼 있어서 이제 여기 오픈 AI API 키를 이제 받아온 거고요. 앞쪽은 뭐 이쪽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여기 이제 오픈 AI 라이브러리 이제 만들어서 이걸 갖고 오픈 AI를 백에 두고서 이제 챗봇을 하나 이제 만들었습니다. 챗봇.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오픈 AI에다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화면 UI를 위한 거고요. 실제로는 여기 뭐몇 가지 버전이 있어갖고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오픈 AI한테 뭐죠? 챗 GPT 챗 GPT한테 이제 그 역할을 주는 거죠. 중국집에서 이제 주문을 받는 오더봇이고 고객한테 인사한 다음에 주문을 받아야 되고 주문 확인해야 되고 메뉴를 확인해야 되고 식당에서 먹을지 이제 포장인지 배달인지 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걸 끝나면은 요약한 다음에 고객한테 이제 추가로 원하는 건지 최종 확인하고 만약에 식당에서 먹거나 포장이면 시간을 물어보고 배달이면 주소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스타일을 지정했고 대중소 우리가 메뉴는 이제 요 아래에 있게 있고 만약에 메뉴에 없는 걸 이제 뭘 달라 그러면 다른 메뉴 추천할 만한 걸 추천해줘라고 이제 했습니다. 여기 메뉴에는 짜장면, 짬뽕, 탕수육, 양장피, 유산슬 제가 생각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이제 했고 콜라, 사이다, 소주, 막걸리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근데 중국집에 막걸리 좀 파나요? 잘 모르겠네. 자, 이걸 갖고 이제 수행을 시키면은 이제 약간 안 예쁜 화면이긴 한데 이렇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메뉴는 주문 도와드릴까요? 혹시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나요? 오늘 바람 부는 날 드시고 싶으신 게 있나요? 짬뽕? 근데 굴짬뽕은 메뉴 없잖아요. 해볼까요? 굴짬뽕. 짬뽕은 있는데 굴짬뽕 하면 우리 명령으로는 이제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없으면은 이제 다른 메뉴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굴짬뽕을 짬뽕을 알아들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굴짬뽕은 메뉴 없대요. 메뉴 없대요. 대신 짬뽕을 추천드릴게요. 짬뽕으로 주문하실까요? 네. 아, 좋습니다. 짬뽕 주문을 이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짬뽕. 그럼 짬뽕을 뭐 짬뽕 한 개? 많이 큰 걸로 할까요? 짬뽕 한 개. 큰 걸로?
곱빼기란 말을 우리가 알아도 먹을지 모르겠어요. 곱빼기 하면 어쨌든 다만 이제 얘가 챗GPT가 이런 우리가 하는 말들을 이해를 잘하기 때문에 대자로 알아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탕수육도 하나 시킬까요? 탕수육 뭐 대자. 그 다음에 탕수육이 들어가면 소주가 빠질 수 없겠죠. 요 정도 이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곱빼기란 말을 우리는 위에서 지정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알아먹을지는 이거 제가 안 해봤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곱빼기를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확인했습니다. 곱빼기 한 개, 이게 10,000원으로 친 거 보니까 우리가 여기 짬뽕이, 그 대자가 10,000원이었잖아요. 곱빼기가 대자로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자로 인식해서 이제 10,000원을 쳤고, 아이고, 10,000원을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밑에 다른 거 테스트 했던 거. 이제 곱빼기 하나, 탕수육 대짜 하나, 소주 한 병 4,000원. 이제 여기서 먹을 건지 포장할 건지를 하는데, 오늘같이 바람 부는 날은 뭐, 집에 가서 드실까요? 집에 가서. 근데, 챗GPT가 이제, 얘가 한글만 배운 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양장피 주문하셨는데, 양장피, 양장피 하면 또 딴 걸 추천할까요? 제가 좀 이따 양장피도 한번 해볼게요. 아, 양장피 할게요. 우리 양장피. 양장피도, 양장피도 한 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시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없는 메뉴가 있으면 아까 보여드린 거긴 한데 보여드리긴 했는데 없는 메뉴가 있으면 딴 걸 추천하라 그랬잖아요. 어머나 얘는 양상피가 내가 했나요? 여기 있나? 양상피 있구나. 있네요. 있는 거. 양상피 없는 줄 알았더니 있네. 양장피 이제 대중소 중에 선택해 주세요. 크기를 얘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이거예요. 다양한 언어를 했기 때문에 저기 대중소라고 말 안 하고 영어로 해도 돼요. 얘는 영어로 해도 되고 혹시 불란서어나 혹시 생각나시는 언어 있으면은 챗GPT가 훈련된 언어 같으면은 다 알아먹죠. 스몰이라고 해도 양장피 소자로 추가하셨다 이거죠. 자, 이제 중간중간 예전에 이런 걸 이제 프로그램 파이썬이든 뭘로 이런 걸 잘라 그러면 한참 걸려요. 이게 이 부분이 몇 개나 들어가야 이런 걸 짤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약간 오타가 있어도 이제 얘는 알아먹어요. 예를 들어서 짬뽕하고 탕수육이 있잖아요. 예, 탕수육을 숫자로 바꿔볼게요. 근데 우리가 오타가 났어. 탕수육은 작은 걸로 해줘. 자, 자, 이렇게 이제 하더라도 얘는 알아먹을 거예요. 제가 테스트는 했는데 탕수육이라고 한 적이 없어서. 자, 얘는 우리가 오타를 쳐도 탕수육은 숫자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오타도 얘는 이제 이해를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주문이 맞춰지면 우리는 이제 가지러 가죠 아요 at 6 p.m. 이런 아이고 영어로 해도 얘는 이제 알아먹을 수 있다 이거죠. 자, 어떤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는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면은 어머나 갑자기 얘가 영어로 했더니 영어로 답해주네. 짬뽕 익스트라 누들 그러니까 곱빼기 스몰 탕수육 원바트 로브 소주 아이고 이게 갑자기 내가 영어로 했다고 얘도 영어로 하는데 더 이상 할 거 있냐? 노하고 한글로 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한글로 해줘. 그러면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좀 다시 한글로 이제 돌아오죠. 알겠습니다. 6시 포장 준비해 드릴게요. 해서 이제 그 없으신 걸 자꾸 물어보네. 그만 물어보지. 뭐 여기 이제 노라고 대답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 건 아니니까 여기서 많이 끌 건 아니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주문을 받고 나서 이제 주문 받은 거를 정리해 달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주문 받은 거는 이제 우리가 탕수육에다가 양장피에다가 탕수육, 양장피, 짬뽕은 곱빼기 10,000원, 소주 하나,
전체 가격이 39,000원. 6시에 포장 예정. 이제 포장 주문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가요? 이게 자연어로 우리는 이 챗봇을 예전에 이제 이프문이든 뭐든 한참 넣고 만들었던 이제 이런 그 챗봇을 우리는 챗GPT가 자연어를 이해하는 기계가 됐기 때문에 자연어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뭐 이런 거 이제 혹시 중국집을 이제 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하나 좀 만들어 두시면은 이제 주문 자동 이제 받는 그런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앞에서 제가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아까 같은 자연어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테스트를 해본 거를 좀 보여드리는 시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제 오늘 그 주제 내용으로는 일단은 자연어 처리란 거 챗GPT 이건 뭐 많이 듣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리캡 하시고요. 그 다음에 챗GPT에서 뭐 프롬프트 하는 거 여기저기 활용하는 걸 다시 한번 좀 훑은 다음에 뭐 이게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은 반복된 거라서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죠 뭐.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거가 어떤 건지 짧게 얘기하고 그 다음이 이제 자연어 갖고 우리가 그 아까처럼 챗봇을 만드는 것처럼 if문 처리라든가 또는 while문 처리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한 게 있는데요. 그걸 좀 보여드릴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기저기서 테스트가 되고 있는 챗GPT를 이용한 이제 그 자동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어 처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 사실 광모하게 자연어라고 이제 얘기하긴 했습니다. 자연어라고. 휴먼 랭귀지 그래야 되는데 사실 좋습니다. 자연어 처리하고 이제 챗GPT. 그 영어로 하면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 되죠. NLP가 되는 거고 NLP의 큰 두 파트가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NLU하고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언어를 이제 그를 생성하는 제너레이션 큰 두 파트가 있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이제 포함시키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운드에 대한 처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운드 투 텍스트 또는 텍스트 투 사운드 같은 것도 이제 넣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실제 사운드 처리하는 부분은 이제 인식에 약간 좀 별개로 보자면은 어쨌든 이해하고 생성하는 쪽으로 이제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연어를 처리하려고 이제 컴퓨터 갖고 이런 자연어를 처리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참 잘 안 되다가 2013년에 이제 그 워드2백이라는 그 기술이 나오면서 자연어를 숫자로 의미 있는 숫자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좀 나왔죠. 단어 이제 그 워드2백 갖고 단어를 의미 있게 인베딩 하는 게 나오고 2015년에 어텐션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뭐 지금 셀프 어텐션까지 가면은 이제 중복 약간 애매모호한 단어들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보면 이제 저처럼 배 나온 사람의 배가 있고 우리가 먹는 맛있는 배가 있고 저기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있는데 그 배들 동 동음이어 같은 거 그런 처리가 어텐션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그 문맥에 따라서 처리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해가 컴퓨터가 사람 말을 이해를 잘 하게 됐죠. 언더스탠딩이 되면서 그걸 기반으로 제너레이션이 이제 잘 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PT 제너레이티브 생성형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가 이제 2018년에 1 버전이 나오고 그게 개선이 돼서 GPT-3가 2020년에 이제 나와서 이게 뭐 무슨 말이 있으면 그 다음 뒤쪽을 이어서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것들이 이제 잘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에 인스트럭트 GPT가 나왔는데 GPT하고 인스트럭트 GPT 차이는 뭐냐면은 GPT는 주어진 문장에 다음 단어들을 이제 생성하는 거라면은 그러니까 인스트럭트 GPT는 무언가 사람이 지시한 거에 따라서 그 지시에 따라서 뭔가 문장을 생성한다 그죠. 요약해줘 그럼 요약해주고 그 다음에 번역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면 질문에 답도 잘해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인스트럭트 GPT가 사람의 말에 휴먼의 그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이제 잘 처리하게 나오는 인스트럭트 GPT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 세이프티라고 해서 말을 생성하더라도 나쁜 말 같은 걸 생성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욕을 생성한다든지 또는 뭐 차별적인 언어라든가 또는 위험한 거, 폭탄 만드는 법 가르쳐줘.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저는 폭탄 만드는 걸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세이프티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챗GPT가 작년 11월에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챗GPT의 기능을 웹 브라우저 갖고 챗GPT를 쓰시고 아까 보여드린 이제 그 중국집의 오더북 같은 경우는 챗GPT의 API를 호출하는 거죠. 파이썬에서 챗GPT의 API를 호출해서 그 답을 이제 받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쓰거나 또는 파이썬 같은 파이썬이든 뭐 비주얼 베이직이든 그런 랭귀지에서 API 형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위에하고 밑에가 살짝 다른데 위에가 GPT에 대한 그림이고 밑에가 인스트럭트 GPT에 대한 건데 여기 보시면 I 다음 would 다음 like 다음 이제 뭐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게 GPT 형식이라면은 밑에 이제 보시면은 identify the intent 의도를 파악해봐. 요 문장의 의도를 파악해봐. 지시가 들어왔죠. 인스트럭션이 들어와서 Can I book a flight to London? 런던으로 이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할 수 있겠니? 그럼 요거의 의도가 make a booking, make a reservation 뭐 이런 식으로 그 예약을 위한 거야 하고 이 인스트럭션에 대한 답을 나오게 하는 게 인스트럭트 GPT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인스트럭트 GPT가 이제 돼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카톡창에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중간중간에 카톡 체크하겠습니다. 이걸 갖고 우리는 많은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그 센티멘탈 어널리시스. 이 음식은 매우 맛있어 라는 문장을 이제 0에서 5로 평가해줘. 그러면 이제 바로 5점 나오고 이 음식은 매우 맛있어 그런데 너무 비싸. 그러면 이제 비싼 것 때문에 감점이 돼갖고 3점으로 이제 되고 있죠. 예전 같으면 이런 분석은 어떻게 했어야 되죠? 데이터를 막 모아서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모델을 막 훈련시켜서 훈련이 된 결과 상태에서 이제 질문해야 이제 됐었던 게 이제는 훈련 전혀 없이 GPT 프리 트레인드 됐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바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그 프롬프트를 줄 때 이런 식으로 점수 같은 걸로 해달라면 점수를 해주고요.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근거 같은 걸 요청을 해서 그 점수를 그렇게 매기는데 왜 그렇게 이제 매긴 거야? 음식 맛이 이제 5점이고 매우 맛있어. 가격이 너무 비싸. 1점. 그래서 이제 얘들을 평균 내서 한 3점으로 한 것 같습니다. 3점. 이런 식으로 근거를 우리가 예, 질문이신가요? 어디 가니? 뭐라? 왜 다 먹었어? 장바구니 8가지만인데. 예, 예. 그 이렇게 근거 같은 것도 해주고 표로 만들어줘 종합평가도 해줘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의 종합평가도 이제 만들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 점수 같은 것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저는 이게 기사가 재미있게 나와서 이제 한번 카피해 봤는데요. 이제 이런 LLM, 챗GPT든 또는 구글 바드든 거기다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이게 참 낚는 기사인데 AI의 심호흡을 지시하면 수학 능력이 향상된다. 뭐 근데 AI가 어떻게 심호흡을 하겠어요? 사실 저는 낚여갖고 이제 카피해왔습니다. 사실은 여기다가 단계별로 생각해보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영어로는 스텝 바이 스텝. 요걸 하면은 논리가 조금 나아져요. 논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걸 논리적인 지시를 했을 때 틀리면은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생각해봐 풀어봐 이런 걸 하면 조금 나아져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만들려고 이제 예전에 잘 안 됐다라고 이제 알려진 것들을 했는데 요새는 다 제법 잘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거 그냥 하면 틀렸다는데 생일송 5개 갖고 있는데 3개 잃어버렸는데 오늘 그 3개가 든 캔 2개 사면 요게 6개고 3개 잃어버렸으니까 2개니까 8개.
암산 다 잘 되시나요? 빠르신 분들 잘 하실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예전에 틀렸다는데 지금 하면 다 잘 돼요. 잘 맞춰요, 그냥. 요게 틀리면은 제가 여기다가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스텝 바이 스텝을 하려고 그랬더니 잘 맞춰요. 그래갖고, 요 밑에다가 약간 또 말을 꼬아봤어요. 뭐냐면, 철수가 테니스공 5개 갖고 있는데 3개를 집에 두고 왔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건 2개고, 집에 공이 3개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캔을 이렇게 생각했더니, 답은 8개는 맞아요. 근데, 중간에 논리가 틀려요. 어, 공 5개였는데 공 3개를 집에 두고 왔으므로 집에 있는 공의 개수는 2개다. 집에는 3개 있죠. 내가 갖고 있는 게 3개죠. 2개죠. 이게 논리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 드디어 틀렸구나. 드디어 틀렸구나. 자, 이제 우리는 앞에 뭐 기사에 나왔던 이제 심호흡 해보자는 것처럼 이제 심호흡을 제가 그래 썼어요. 이 심호흡 안 써도 되는데. 심호흡을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어쨌든 좋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여기 단계적으로, 이 단계적으로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얘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사실 요 부분은 이제 뒤에 좀 나올 텐데 논문에 보면은 이제 제로샷 러닝 할 때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뭐 한 건데 자, 단계적으로 계산해줘. 이제 앞에 그 논리가 틀렸던 걸 이제 딱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네, 단계적으로 하면 단계적으로 해요, 얘가. 단계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단계. 철수가 가지고 있는 공개수는 5개입니다. 집에 두고 온 게 3개입니다. 오늘 그 구입한 캔이 2개고 3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 한 걸 빼주고, 이제 요걸 더해줘서, 뭐, 집에 3개 들었으면 3개 두고 왔으니까 2개가 남습니다. 이제 논리가 맞죠. 그리고 이제 더하니까 8입니다. 이렇게 이제 틀리지 않게 이제 해준다 이거죠.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한다는 거를 이제 하니까 나중에 자연어 기반, 프롬프트 기반 프로그래밍 하실 때 그 LLM이 헷갈리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걸 넣어보시면 좀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좀 나아질 수가 있다는 거. 이제 뭐 팁이죠. 간단한 팁. 예.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주면서 이제 뭐 역할을 줘서 역할처럼 답을 하게 하는 그런 게 있죠. 뭐 조언자로서 일관된 형식. 이게 원샷 이제 프롬프트죠. 이게 원샷 러닝. 요 샷을 하나 준 거죠. 살아가면서 중요한 날이 언제야? 인생의 중요한 날은 뭐 이틀이 있다네요.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하나는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는 왜 태어나는지 아는 날이다. 그다음 모험 필요한 거야. 그럼 이제 모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언자처럼 해줍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 샷을 뭐 안전한 날이 중요한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걸 이제 잊지 말라고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예를 따라서 이제 하는데 사실 이 문장을 가져온 거는 제가 이제 마크 트웨인을 좋아해갖고 마크 트웨인의 얘기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얘기. 이제 마크 트웨인이 이제 톰소의 모험이나 그런 거 쓴 아저씨란 거 아시죠? 마크 트웨인이 약간 시니컬한 얘기들로 이제 세상 일들을 풍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요걸 주고 요게 나오기를 이제 바랬는데 요게 나오길 바랬는데 요렇게까지 막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라임 같은 것도 이제 돛줄을 풀어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해라 뭐 이런 라임 같은 걸 담아서 이제 탐험하라 꿈꿔라 발견해라 이제 멋지게 하는데 요렇게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런 걸 좀 넣어볼 수가 있어요. 마크 트웨인 같은 조언자로서 그냥이 아니라 마크 트웨인 같은 조언자로서 하면은 그래도 이제 약간은 이제 라인 비슷하게 이제 좀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고 모험을 즐겨라. 앞에 거랑 좀 비교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서술식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이제 조금 이제 앞에보단 이제 약간은 라임 같은 게 좀 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약간 구체적으로 해보시면 좀 나아질 수가 있는 거죠. 뭐 영어를 조금 더 이해는 잘해요. 얘가 왜냐하면 챗GPT나 이런 게 영문 문서를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영어로 해서 이제 지시를 해봤거든요. 마크 트웨인 같은 이제 뭐 조언자로서 이거를 완성해봐. 그러면서 요거는 또 그래도 한글로 놔둬봤죠. 그 다음에 라임을 따라서 이제 해줘. 그랬더니, 좀 비슷한 거 같나요? 모험은 마치 인생의 향신료. 그것 없이 삶은 재미가 없어. 이거 뭐, 저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그
랩하는 그 랩이 좀 나오나요? 랩이 새로운 경험을 찾았던 한 여행. 그것은 바로 아니 랩을 하려고 그러니 좀 어렵네. 예, 어쨌든 조금 이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서 이제 그 뭐 좀 더 길게 쓰게 했더니 뭐 엄청 길게 막 써서 뭐 시를 쓴 것처럼 이제 써놔서 시간 나시면은 이런 거 좀 읽어보시면 삶의 이제 의미를 이제 또 되새기는 이제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당신의 출생을 찾아내고 탐험해야 할 날. 뭐, 네, 좋습니다. 그다음 클로바 X에도 한번 해봤어요. 뭐 시간에 대한 뭐 질문해보면 이런 것들은 그냥 재미삼아서 하는 거고요. 재미삼아서 하는 거. 우리는 이런 데서 시간을 쓸 생각은 없으니까 우리는 이 자연어 갖고 프로그래밍 하는데 오늘은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뭐 리튼 GPT-4로도 해봤고 뭐 이런 걸 해봤다는 건 알고 요게 좀 재밌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이 장표가 제가 실습 강의할 때 쓰는 장표라서 이게 그냥 실습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오늘은 실습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실 이걸 가져온 거는 그 스탠포드 강의에 있는 그거를 한글화를 좀 한 겁니다. 이 문제 스탠포드에서 챗GPT 프롬프트로 강의하더라고요. 그주 내용을 한글화 해놓은 건데 여기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혹시 학교에서 강의 같은 거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의하고 나면은 강의가 끝나면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죠. 시험을 볼 때 이제 뭐 객관식으로 주로 내시는지 주관식으로 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객관식으로 내는 걸 저는 선호합니다. 뭐 학생들도 객관식으로 좋아하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채점하기가 쉬워요. 채점하기 편하잖아요. 주관식으로 되면 어떻게 언제 다 채점하고 있겠어요. 귀찮고. 근데 이제 세상이 좀 바뀌어갖고 이거를 주관식으로 내도 챗GPT한테 이거를 채점하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시어로 이제 학생이 해결 방법이 옳은지 확인하십시오. 요게 이제 문제죠, 문제. 태양광 발전소 건설하는데 토지는 뭐 평방미터당 100달러, 그 다음에 패널은 평방미터당 250달러. 그러니까 얘는 평이 넓어지면 만약에 평이 X라면 X를 곱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간 10만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첫 해 운영 비용은 평방미터당 10이니까 얘도 10도 이제 X를 곱해야 됩니다. 자, 그래갖고 계산하시오 했더니 학생이 이제 이렇게 답을 냈다고 한번 쳐보죠. 지시는 뭐냐면 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학생 해결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맞냐, 틀리냐. 이 맞나요? 이게 여기 100 곱해줬고, 250 곱해줬고. 이게 10을 곱해야 되는데 여기 100을 곱했어요. 10만에 1을. 사실 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만 답은 틀렸어요. 여기 450이 아니고 250에 10자는 360X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냥 이거를 이제 해보라 그러면 학생의 솔루션은 이제 올바릅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우리는 GPT-4한테 시켜도 이제 이 GPT-4나 이게 파함해도 이제 퍼렉트하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논리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효과가 있다고 이제 기억나세요? 단계적으로.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허림 선생님이 참 잘하시네. 자, 여기 단계적으로 뭐 저는 단계별로라고 썼습니다. 단계별로 확인하십시오. 그랬더니 해결 방법은 일단 옳다고 했어요. 줄줄줄 가서 여기 가서 요 3단계 가서 이게 100이 아니라 10이 됐어요. 자, 그리고 답은 360X 플러스 10만. 학생이 계산 마지막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다음에 제가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이게 요거를 몇 점 줄 거냐? 10점 만점에 이제 몇 점 줄 거냐? 하면 5점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접근 방법은 맞지만 답이 틀렸으니까 이게 제가 다음에는 이게 10점 만점에 이걸 몇 점 줄 거냐를 해볼 텐데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 까먹었네. 하겠다고 맨날 하면서 어쨌든 이 GPT한테 시켰더니 얘가 이제 맞고 틀린 걸 제대로 이제 찾아낸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채점한 거를 형식에 맞춰서 답하라고 해줄 수가 있죠. 우리는 아웃풋 형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다음 형식을 사용하십시오 해갖고 질문, 이제
여기 이제 질문을 넣고 여기 질문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학생이 쓴 솔루션 여기 집어넣고 실제 솔루션 이거고 이제 동일한지 이제 요 실제 솔루션하고 학생 솔루션이 동일한지 보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하고 이제 저는 여기다가 다음에 점수도 한번 넣어볼 겁니다. 이래서 단계적으로 하라 그랬더니 자 이제 실제 솔루션 이제 나왔고요. 이제 학생이 해법하고 동일한가? 아니요. 이제 학생 솔루션하고 이제 그 솔루션 평가 틀렸다. 뭐 이제 그 평방미터당 100달러로 이제 잘못 계산했습니다. 실제로는 10달러입니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응용하시면 이제 이런 주관식 문제 내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이제 시점이 슬슬 왔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주관식 문제 평가가 사실 이제 그 객관식은 좀 그렇잖아요. 실제 알고 있는지 이게 연필을 굴릴 수도 있고 뭐 저기 그 주사위를 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죠. 주사위는 6개니까 안 되지. 4개 면이 있는 게 뭐가 있지? 저기 삼각뿔 같은 게 4개 면이 있겠네. 아니면 그 고개를 6개 내면 되죠. 뭐. 그러면 주사위 하면 되지. 자, 어쨌든 이제는 이제 그 이런 주관식 문제를 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은 시점이 이제 슬슬 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뭐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요것도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이제 요 회사 같은 데서 마케팅 팀 같으면은 제가 이거 삼성 뭐나 S사 이제 그 TV에 대한 걸 이제 긁고 왔어요. TV에 대한 설명. 이거를 갖고서 이제 마케팅 팀이라면 이걸 고객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설명문을 작성해줘. 그럼 여기다가 어 당신의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중심 우리의 최첨단 TV를 만나보세요. 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좀 이런 말들을 좀 쓰기를 꺼려 하는데, 엔터테인먼트 중심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약간 시니컬해서 이런 말 들으면 꼬치꼬치 따져서 저는 이런 말을 잘 못 만듭니다. 근데 챗GPT 만들어줘요. 끝에, 야, 당신만의 완벽한 엔터테인먼트래요. 완벽한가요?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가 완벽한 거죠? 예, 저같이 이제 이렇게 비판하면 마케팅 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챗GPT한테 시킬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걸 해야 된다면은. 자, 근데 이거를 좀 이런 것들을 원하는 형태로 할 수가 있어요. 100단어로 해달라 그러면 100단어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게 대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아까는 뭐냐면 고객의 흥미를 끄는 거잖아요. 아니야, 이거 나는 가전 대리점. 우리는 뒷판에 없어. 가전 대리점만 있어. 그럼 가전 대리점한테 이제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이제 해줘. 그럼 크기와 다양한 크기와 해상도 옵션으로 모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점점점점 자, 맨 끝에는 이런 다양성과 유연성은 가전 대리점에게 매력적인 판매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가전 대리점 사람을 이제 설득시키는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이름을 좀 제안해줘. 그럼 이제 이름도 제안해줍니다. 비전 프로 울트라. 뭐 아니 한글로 해줘. 그럼 한글로도 해준다 일단은. 예. 뭐 마음에 근데 이 이름이 막 창의적이게 기대하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얘가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사람이 할 일이 없잖아요. 이름 정도는 좀 사람이 좀 창의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래도 막 아주 좀 일단은 기본 평타 수준의 그런 것들은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쓰실 수 있고 문서 요약 같은 것도 아이고 이게 이렇게 긴 문서가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 100자 내로 요약해 주세요. 그러면 IT 부분은 하고 그다음 블록체인도 하고 있고 물류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해줍니다. 이 번역도 참 잘해줍니다. 번역도 이제 아까 사실 그 중국집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예처럼 뭐 중간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해도 되고 뭐 딴 걸로 얘기해도 되고 제가 아까 불어로는 안 했나요? 불어 아까 한마디 안 했나?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뭐 농 그러면 노죠 노 그거 한마디 하려고 그랬었는데 좋습니다. 얘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국어도 할 수 있고 이거 어느 나라 말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이런 것들 줄줄줄 쓰면은 이걸 뭐 한국어로 번역해줘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근데 번역에 어떤 걸그 웹에서 그 번역 어떤 걸 많이 쓰시나요? 구글 번역 많이 쓰세요? 구글 번역? 요새 뭐 디벨이 뭐 번역 잘한다며요. 디벨 번역 그런 거 쓰세요? 근데
챗GPT는 챗GPT만의 번역의 장점이,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번역에 확실한 장점이 있어요. 안 되는데? 여기요. 질문이신가요? 네. 그, 챗GPT만의 번역의 큰 장점은 뭐냐면, 챗GPT는 우리가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지시. 자, 다른 번역은 이제, 이걸 번역할 때 영어 위치에 딱 영어 넣으면 한글 나오는 거 좋아요. 근데 챗GPT한테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션뷰 호텔에 이제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해줘. 오션뷰 호텔 온 거 환영합니다. 추석에 즐겁게 바랍니다. 뭐 이렇죠. 근데, 인포멀 스포큰 코리안으로 해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션뷰 호텔 와줘서 고마워.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여기서 잘 지내길 바래. 자, 이런 내가 원하는 형태의 문맥으로 이제 번역을 해달라는 걸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영어 공부할 때도 좋죠. 영어 공부할 때도 좋죠. 자, 이런 식의 문맥을 넣어서 이제 번역을 하는 이제 이런 상당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대상 누구한테 하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손자 좀 그렇네요. 저 아직 손자가 있을 나이는 아니라서 우리 애한테 얘기하듯이 번역해줘 또는 이제 친구한테 하듯이 번역해줘 그런 식으로 하든지 고객분한테 이제 정중하게 하는 번역해줘 그런 식의 이제 걸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요 문장 안에 이제 주제를 이제 찾는 거, 이런 것도 제법 잘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사의 주제를 찾아줘. 그럼 지식재산권 문제, 발명자로 인정할 것인가, 상표권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요약을 이제 줍니다. 그리고 주제를 짧게 만들어줘. 그럼 짧게 이제 주제를 짧게 이렇게 한 단어로 하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붙여주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프롬프트에 의해서 그냥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이 지식재산권과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면 이건 너무 쉽죠. 답을 여기 해줘. 그럼 여기다가 답을 딱 해주죠. 이거는 지식재산권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이거를 하는 이유는 뒤에 이제 제가 이 결과를 갖고 RPA나 그런 거랑 연관시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얘는 뭐냐면 판단을 한다 이거죠. 챗GPT는 이런 문장이 지식재산권하고 연관이 있냐 없냐, 요게 옳으냐 그러냐, 뭐 이런 논리적인 판단을 챗GPT한테 맡겨볼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사실 요걸 한 이유는 제가 정부 부처 분이 이제 좀 물어봐서 그런 건데, 거기는 이제 해외 기사들을 많이 모은대요. 모아서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치에 관련된 거야.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논평했어. 경제에 대해서 논평했어. 뭐에 대해서 논평했어. 이런 걸 자료를 해외 언론에 대한 걸 수집을 한다는데, 그러면 해외 기사 나오면은 사람이 읽고서, 이거 경제면서 정치에 관련이 있네? 이런 걸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태그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자동화할 수가 있다는 걸 이제 가능성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동안 몇 사람이 막 맨날 읽던 그것들을 훨씬 편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이제 그게 혹시나 이제 뭐가 빠진 게 없는지 검토하는 형태로 해서 전체 뭘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례들을 좀 봤는데, 사례를 보고 나시니까 프롬프트를 만드실 자신감이 좀 붙으셨나요? 이제 새로운 일이 나면 딱 프롬프트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는 느낌이 확 왔나요? 대답이 없으시니까 안 온 걸로 좀 보고요. 안 왔으니까 이제 그러면 확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얘기를 해보죠, 뭐. 프롬프트를 어디서는 엔지니어링 해갖고 이거를 막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해야 될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까지 막 될 수 있게 프롬프트 작성을 할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디서요? 저기 스탠포드나 딴데 좀 약간 하이레벨 교육기관에선 이거 갖고 무지하게 복잡하게 연구할 건 아닌 것 같대. 뎁스가 좀 낮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롬프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
일단은 이제 프롬프트 안에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어. 어떻게, 아까 우리가 역할을 명시를 한 게 있고, 단계적으로 해줘. 뭐 이런 것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해. 지시 같은 걸 이제 넣죠. 지시를 수행할 때 이렇게 뭐 단계적으로 해. 뭐, 조언자로서의 역할 또는 대상을 이제 뭐 고객한테 하든 가전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든 그런 걸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맥을 이제 지배할 수가 있다 이거죠.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삼성전자 텔레비전의 정보를 이제 우리가 그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 TV를 광고할 걸 찾아줘 해서 그 추가적인 정보 같은 걸 넣었잖아요. 그 추가적인 정보를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수로 평가해줘 할 수도 있고 표로 만들어줘. 우리가 읽기 편하게. 또는 이제 이거를 웹페이지에다가 이제 바로 쓰시려면은 HTML로 만들어줘. 그러면 HTML 형식으로 정리해 줍니다. 표를.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걸 갖다 쓰시려면 제이슨으로 이제 정리해줘. 그럼 제이슨 형태로도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 검사 같은 걸 넣으실 수가 있어요. 만약 너 잘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해. 뭐 그런 것도 일종의 조건이죠. 근데 조건 검사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프롬프트 디자인이라고 이제 그 프롬프트를 바꾸는 게 프롬프트 디자인 정도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 프롬프트 엔지니어, 프롬프트 뒤에 이제 제가 살짝 그걸 넣어놨는데요. 프롬프트 디자인하고 프롬프트, 진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랄까? 뭐, 그 뒤에 넣어놨는데 그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 구성을 하는데, 근데 이 챗GPT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제가 여기 챗GPT 인상을 챗GPT한테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어, 챗GPT를 대할 때 챗GPT는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문서를 쫙 읽고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해서 세상으로 나온 이제 대학생을 대하듯이 이제 질문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적인 내용이나 뭐 그런 것들은 잘 알고 있는데 상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상식이 부족한 거 뒤에 이제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상식이 좀 부족해서 그 상식에 대한 거를 명확히 하면서 질문을 하면은 이제 잘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 당연한 거 당연히 알 것처럼 이제 얘기하고 뭐 그냥 질문하시면은 원하는 답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여기 구체적이고 명료하게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챗GPT 이제 프롬프트를 막 깊이 있게 뭐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건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 밑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훈련된 모델 GPT-4하고 GPT-3.5하고 바드하고 이제 얘에 따라서 동일한 프롬프트에 따른 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리처럼 어떤 깊이 있게 연구할 건 아니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롬프트의 영향력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갖고 논문들을 좀 쓰신 분들이 있는데, 예, 여기 퓨샷 러닝 해갖고 여기 예를 이렇게 들어준 거죠. 우리도 퓨샷 러닝 앞에 좀 했죠. 마크 트웨인처럼 이제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걸 카피에다가 아래처럼 이제 대답해줘 라는 그런 걸 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뭐 my dad has been 뭐 엄지척 그러면 이제 포지티브 뭐 뉴트럴 이런 거 해줘 뭐 했는데 이런 건 사실 이런 예를 안 들어도 이런 감성 분석은 이제는 너무 쉽게 좀 하는 편이라서요. 자, 그 프롬프트 디자인 뭐 아까 그 프롬프트 디자인이라는 얘기했는데 프롬프트 디자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크게 뭐 요거 말고도 새롭게 뭐 시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제를 보여주는 퓨샷이나 제로샷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이제 여러 번 해봐갖고 그 앙상블을 시키는 거죠. 동일한 질문을 한 뭐 10번 했었는데 7번은 1이라고 나왔고 3번은 0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7번이나 1이 나왔으니까 이건 1일 거야 라고 이제 하는 방식이 있고요. 리스트 투 모스트는 뭐냐면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차근차근 뭐 문제를 디바이드 앤 컨커로 해줘. 그러면 이제 디바이드 문제를 쪼개서 이제 푸는 방식인 거고요. 요 리액트 방식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얘가 이제 거의
그 자연어 기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건데, 리액트라는 거, 리액트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리액트? 액트에 리가 붙었네요. 액트에 리. 그럼 작용 반작용인가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작용 반작용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대문자로 쓰여 있죠. 리하고 액트가 이제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리즈닝.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액션을 해. 그 다음 액션의 결과를 다시 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여기, 예, 상호작용이라고 쓰셨는데, 이거, 요 리액트는 그 리액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리즈닝하고 액션이라는 게 약자입니다. 어, 이렇게 농담했는데,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리즈닝하고 액션, 액트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여기 논문 나온 거 보면 여기 예제를 들어주는 게 이제 퓨샷이나 제로샷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제로샷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나와 있죠. Let's think step by step. 요걸 갖고 이제 아까 우리 그 기자분이 이제 저를 낚는 기사를 써갖고 심호흡이라는 게 이제 들어갔는데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해봐라.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성능이 좋아지는 거 있죠. 어이구 33점에서 55점, 18점 맞던 게 57점. 야 좋습니다. 이런 이제 퓨샷이나 이제 그 단계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를 실험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실험해 줬으니까 뭐 우리가 굳이 막 더 실험할 필요 없겠죠. 사실 우린 조금 보기도 했고요. 자, 이거 뭐 아까 했던 이제 테니스 공 한 거. 그래서 이제 심호흡 단계적으로 하면은 이제 된다는 거 이제 다시 보여드렸고요. 요게 이제 그 셀프 컨시스턴시. 요거 질문이 있으면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세 번 해서, 두 번은 18이라고 나오고, 한 번은 26이라고 나서, 자, 앙상블 시켜서, 18로 이제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셀프 컨시스턴시 하는 요 방식도 이제 이 논문에서 테스트 했고요. 이 디컴포즈, 리스트 투 머스트에서 이게, 그, 요 질문을 두 개로 쪼개서, 서브 퀘스천 1, 2로 해서 이걸 처리해서 그거에 대한 걸 이제 답을 내는 요 방식도 있고. 자, 우리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리즈닝 액트. 자, 생각해봐. 생각해보, 그냥 뭘 해야 될 것 같아? 액션해? 그 액션 결과가 받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한번 생각해봐. 이게 최종 답인지. 최종 답이 아니면 한 번 또 액션해봐. 액션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리즌, 액트, 액션, 이 결과를 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자연어 기반 프로그래밍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실 요 리액트 방식이 이제 라인체인 같으면은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에 이런 리액트 방식으로 리즈닝 액션 방식으로 이제 프롬프트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랭체인의 에이전트를 쓰시면은 문제를 주면은 얘가 문제를 쪼개 갖고 이제 한번 뭐 데이터베이스 조회가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 조회해서 결과를 보고 한 번 더 조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한 번 더 조회해 오고 웹서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웹서치를 하고 이런 액션들이 이제 문제 풀기 위해서 자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요걸 이용하면 요 프로그램 요걸 이용하면은 자 그거를 이제 그 랭체인 같은 거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그 웹 상태에서 이런 걸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럼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리액트를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여기 이제 그 할 수 있는 게 걷기 뛰기 시기가 있어요. 걷기 뛰기 시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질문. 여기 대답해 여기 질문이 있어요. 요게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작은 걷기부터 해야 된다니까 처음에 걷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뛰기를 할 거고 여기 걷기 한 다음에 걷기 결과를 여기서 이제 파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n회 반복하라고 했죠. 요게 이제 마치 포문처럼 이제 포문이나 화이문처럼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15분 동안이니까 여기서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15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를 수행시키면은 자 여기 보시죠. 수행할 조치는 걷기 뛰기 시기인데 걷기 뛰기 시기 걷기 뛰기 여기 걷기 다음 뛰기고 뛰기 다음 쉬기를 하라 그랬으니까 이 식으로 왔어요. 그 다음 뛰기 요까지 해서 멈췄어요. 자 이제 왜 멈췄느냐
왜 멈췄느냐? 요 그 결과가 밑에 나오는데요. 걷기 3분 경과, 뛰기 1분에서 4분 경과, 쉬기가 2분이니까 또 2분 더 하고, 그다음 3분 더 하고, 1분 더 하고, 2분 더 하고. 자, 요까지 하니까 15분이에요. 요 걷기까지 하니까. 그다음 뛰기를 해봤더니 15분이 넘었어. 따라서 7번 동작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게 어떤가? 이게 포문에다가 이 부문이 여기 들어간 것 같지 않나요? 포문에 이 부문이 들어간 것 같죠? 근데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이거 우리 눈에 보이게 조금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로 요런 스크립트가 랭체인의 에이전트에는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럼 이제 뭐 퓨샷, 뭐 셀프 컨시스턴시, 트리 오브 소트, 리액트 이런 것들을 해서 줄줄줄 한다 이거죠. 자, 짧게 한번 좀 여기 그 결과들을 보시면은 여기 프롬프트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하자라고 이제 하는 방식인 거고요. 요 방식은 이제 모델은 프로즌. 얘는 이제 그 변하는 게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인풋 텍스트. 얘가 이제 변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요게 변하는 거고. 여기 엔지니어드 프롬프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하는 프롬프트예요. 요거는 토큰에 요게다가 토큰을 추가해 주는 건데 여기는 이 추가해 준 토큰이 변하지 않는 형태로 돼서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시에 포함되는 그것만 바꾸는 거를 이제 사실 프롬프트 디자인 방식이라고 이제 합니다. 여기 이제 요 방식이 이제 여기 파란 방식이 프롬프트 디자인의 성능인 거고요. 프롬프트 디자인. 여기 모델 파라미터가 크면은 우리가 지시를 뭐 단계적으로 생각해봐 또는 이제 뭐 다른 거 원샷이든 뭐 뭘 하면은 성능이 이제 좋아지는 건 맞다 이거죠. 근데 여기 이제 모델 튜닝이라는 게 파인 튜닝인 거고 얘는 인풋 텍스트가 있는데 이거를 요 모델을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제 그 몇 가지 내가 원하는 태스크에다가 튜닝을 한 거예요. 모델 튜닝을 하면은 여기 모델 튜닝이 요 색깔이죠. 요 색깔. 모델 튜닝을 잘 하면은 이게 멀티태스크하고 이제 싱글 태스크가 있는데 요 모델 튜닝한 게 사실은 이제 요렇게 지시만 바꾸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낫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 녹색 여기 이게 프롬프트 튜닝이라고 돼 있죠. 이거 프롬프트 튜닝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튜닝. 여기 프롬프트 튜닝이란 건 뭐냐면은 요 지시를 받고 지시에다가 여기 불타고 있는 게 변한다는 거죠. 변하는 거. 이제 변할 수 있는 토큰을 추가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일단 챗GPT처럼 브라우저 상태에서 이건 할 수는 없고요. 브라우저 상태에서는 할 수 없고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추가 토큰을 집어야면은 이 추가 토큰이 이 요 명령이 예를 들어서 경제에 대한 질문이다. 그러면 경제에 맞게 이제 이게 변할 수 있고 정치에 대한 그다음 정치에 맞게 변화될 수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성능이 이제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인 튜닝이 제일 낫긴 한데 파인 튜닝은 여기 모델 자체의 파라미터가 바꿔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요 튜너블 소프트 프롬프트를 하면은 여기 조금만 추가를 했는데도 이제 파라미터가 요 정도 갔을 때는 뭐 모델 튜닝한 것만큼 이제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게 성능을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에이, 어렵죠? 못 들은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뭐, 이게 뭐, 나중에 프로그램을 뭐, 많이 할 때 이게 용어만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게 있더라. 소프트 프롬프트라는 게 있더라. 요 용어만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보통 하는 이제 챗 GPT에서는 건 프롬프트 디자인 이쪽이 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델 튜닝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중간, 요런 게 들었던 것 같아. 라고만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